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미국에 옛날에 넘겨줬는데 한국이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면 지금 한미가 같이 연합으로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6.25 때 같이 연합군으로 싸웠고 이 정전 휴전이 되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려는 미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붙잡아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그리고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대처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한마디로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줬습니다. 그 당시 우리로는 무기가 있습니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총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 무슨 대포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당시 중국이 무기하고 병력 자원을 다 제공한 북한군하고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세계 최강 미국을 붙들고 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을 미국이 주도로 하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보조하는 역할을 6.25 전쟁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주력이었죠. 그런 부분으로 보자 하면 결국은 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줬고, 근데 그 이후에 평시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 작전 통제권은 한국이 넘겨받았고 전시 작전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환수하려고 한 거죠.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까지 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연합사, 얼마 전에 위고 투게더라고 거기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기구가 한미연합사령부인데,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고 있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전시라는 것은 태프콘2, 즉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전개되었거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태프콘2가 그걸 의미하는데, 이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 물자를 푸는 거나 전면전을 감행할 징후가 보이거나 이럴 때 태프콘이 향상이 되는데, 이 태프콘의 격상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한테 건의한 후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태프콘2 이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작전권이 이렇게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민족 자존심 이런 문제로 받아들여서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의 군대가 군대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러려면 쥐가 힘이 있으면 미군을 보내놓고 하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도 개뿔도 없으면서 민족 주체성 자존심 이러다가 이제 그러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야말로 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라는 북한의 전략을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나 운동권들 다수가 그대로 달고 있었고, 그 부분에는 주한미군이 가장 걸림돌이니까 주한미군을 쫓아내기 위한 단계로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엮여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와 버리면 이제 미군이 입장이 어정쩡하게 되는 거죠. 왜? 한미연합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위치는 뭐냐, 또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일이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군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자동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느냐, 어정쩡하니까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 문제는 또 뭐하고 연결됐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북핵 해법,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면 평화체제, 즉 종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대처하는 것,
평화체제가 만약에 합의가 되면 미국하고 북한이, 중국이 지금 휴전 상태를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평화체제고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을 명분이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절대로 원하는 거고 북한이 이걸 절대로 원하는 거고 한국 정부도 여기에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부분하고 평화체제, 즉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대체하는 것하고는 맞물려 있어서 이것이 동시에 관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은 떠나고 유엔 사령부도 해체하는 겁니다. 아니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유엔 사령부라는 게 한국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파견된 유엔군이 있습니다. 판문점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을 다 맡으면서 유엔군 사령관을 맡는 이유는 6.25 때 유엔 안보리에서 당시 소련이 빠졌을 때 이 참전을 하기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나라들이 미국에 위임을 했습니다. 유엔에서요. 그래서 미국이 유엔군 사령관을 맡아서 이 전쟁을 치른다고 유엔에서 합의가 되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요. 이게 다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틀을 해체하자는 것은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거고 중국이 제일 원하는 거며 중국은 이것이 해체되면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날 거고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결국 북한과 더불어서 중국의 식민지처럼 애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좌파 정부를 자처한 노무현 정권에서는 2007년 그때 미국의 럼스펠드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전시작전권 넘겨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미국 관료가 같이 가서 그 이야기를 제가 상세하게 들었고 신동환과 하는 잡지에 인터뷰한 내용도 제가 주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합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2007년 2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환수키로 했다가 2010년 6월 26일 이명박 정부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양 시점을 2012년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넘겼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이라고 부르는 한미 간의 안보 사안에 대해서 이 국방장관들끼리 회의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확정된 어느 시점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서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기 연기된 거죠. 이것도 무기 연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건부 연기인데 이 노무현 정권이 다 넘겨받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한반도 영내 안보 환경, 전시작전 통제권 이후의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세 번째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더 발달해서 북한이 지난번에 화성 12호입니까? 공중으로 2114m를 5월 14일인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쐈지 않았습니까? 쏴 올려서 거리는 780으로 가는 부분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 한국군이 이런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마치 한국군만이 예외적으로 전시작전권을 이양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민족 자존심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뿔 민족 자존심 이야기하려면 나라를 지킬 군사적 능력이라도 갖추고 이 잠재적인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도 확보하고 나서 자존심 언급해야 되지요.
자,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토 회원국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과거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즉 동구권에 대응해서 유럽에 있는 서구권은 나토라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미국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요, 유럽이 하나로서 소련이 중심이 된 동독, 무슨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 안보기구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 트럼프는 이게 좀 돈도 안 내고 이러면서 미국이 그걸 또 돈을 많이 내니까 나토를 끌고 가고 지키고 하는데, 돈 내라 안 그러면 나토 우리 별 뜻 없다 했다가 또 뭐 나토 국가들이 발끈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겁니다. 이 나토 회원국은 전면적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이양한다는 겁니다. 자, 나토 그 안에 자그마한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지금 동구권에서 나온 나라들은 나토에서 자기들을 넣어주기를 엄청나게 바랍니다. 발틱 3국 같은 나라는 이런 집단적 안보 시스템 안에 안 들어가면 언제 또 러시아에 먹힐지 몰라서 쫄고 있습니다. 지금 체코나 폴란드, 헝가리 같은 나라들도,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을 새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자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생각에 동의하느냐고 물으니까 문 대통령은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면서 한미양국은 이미 전시작전권을 적절할 때 환수하는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과정이죠. 사실상 지금 무기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대통령 후보일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작권이 전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거 정권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다. 뭔 책임을 물어요? 자기들이 입으로 사고 쳐놓고는 자기 정권 때 넘겨봤지. 이야기는 일찍 해놓고 2007년에 확정지으면서 시간 끌면서 이명박 정권이 2012년에 환수되도록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정권에서 처음에 말 꺼냈으면 2007년에 넘겨받아 버리지요. 그것도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다르다면서 한미 양국이 2012년까지 전작권 이양에 합의했고 미국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결정을 이명박 정부가 15년으로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는 기한 없이 연기시켰다. 전작권을 회수해도 한미연합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아 주부, 즉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다.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어서 내부 준비가 필요하지만은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보면요. 50년 7월 6.25 전쟁이 나고 난 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이양받았고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국군의 작전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었습니다. 78년 11월 달에 한미연합사가 창설됐고요. 유엔군 사령관에게서 작전권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니까 형식적인 기구로 남으니까 한미연합사를 만들어서 작전권을 넘겨받은 겁니다. 87년에 노태우 후보가 작전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 공약을 제시했고요. 94년에 12월 1일 평시 작전권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완전히 넘어왔을 때 그럼 한미 간의 군사적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한국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걸 주도하고 이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때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아니라 미군의 한국사령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전쟁을 주도해서 싸우는 부분하고 그걸 지원하는 부분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갖고 갔으면 지금 짜놓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대응하는 구상을 다 바꿔야 되죠. 자, 전쟁이 나면 한국군하고 주한미군이 막고 있을 동안에 오키나와에서 3만 명의 일본 미군 해병이 참전을 하고 괌에서 곧바로 미국의 이 전폭기가 나서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일본 각지에 상계되어 있는 전시 비축 물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후 미국의 본격적인 지원군이 올 때까지 싸우다가 그 지원군이 오면 반격을 한다. 그래서 한 3일, 4일을 갖다 이렇게 버틴다. 이런 계획을 전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 있죠. 뭐 작계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오퍼레이션 플랜을 전부 싹 바꿔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걸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것을 대응할 어떤 기구로서 기능별로 미국의 한국사령부와 한국의 합참관을 연락하는 이런 연락기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작전을 협조하는 기구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작전권이 해체되면서 없어지고 이거를 대체하는 이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연락기구가 만들어지는 선으로 가는 거지. 지금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아도 존재한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전적으로 한국의 희망사항이고 2007년에 넘겨줄 때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희망사항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미국이 한국군 밑에서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남의 전쟁에 개입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입니다. 그것도 미군 한국 사령부가 존재할 때 이야기지. 전시작전권이 이양되고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철수를 하지. 남아서 뭐가 좋다고. 지금 서로가 남아있을 건덕지가 뭐 있습니까? 그나마 전시작전권이나 뭐 사드나 이런 것들이 서로를 얽혀 설키고 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예? 이렇게 사는 건데 한이 많은 부부간처럼. 그런데 정리할 거 재산 정리 다 해. 호적 정리해. 뭐 하려고 삽니까? 따로 살지요.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이양되었을 때 한미연합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2007년 합의 때 연합사가 해체되고 연락기구만 별도로 둔다라고 하면서 서로 발을 빼가던 국면을 갖다가 있고 이제 와가지고 한미연합사는 전시작전권이 넘어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싫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붙들고 있다고 만정이 떨어졌는데 상대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겨?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미국에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전시작전권이 이양되었는데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 합참의장 밑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서 한미연합사에 전 세계의 미군이 전쟁을 할 때 남의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전쟁에서요. 왜 이런 꿈을 꾸는 소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요. 전시작전권 넘겨받고 어쩌고 그 마음인데 저는 그랬다가는 아마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좌파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군이 발을 빼는 마당에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을 만나서 한미연합사를 유지해요. 이거는 2007년 합의 때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로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기구를 뭐라 부르고 거기에 어떤 기능을 넣을 건가, 통신체계는 서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통신체계도 서로 조정해야 돼요.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요 탱크로 합니까? 지금 전쟁은 핵과 미사일로 더 나아가서 북한의 장사포와 방사포로 게릴라 부대로 하고 끝나버리죠.
큰 먼 전쟁이 났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연락체계, 통신체계를 다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리 짜놓지 않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